자,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이제 이 희곡 시나리오를 보는 이유는 일단 우리는 크게 네 장르로 나누기도 하죠. 시, 소설, 교술, 그러니까 수필이죠. 극, 희곡, 시나리오. 근데 크게 두 개 음문, 산문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산문은 기본적으로 서사를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고 이 희곡 시나리오도 기본적으로 서사 장르에 기반하되 장면으로 보여줘야 되는 희곡 시나리오의 특성상 장면 함축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장면에서 읽어낼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 연습을 연습시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즉 희곡 시나리오 느낌을 좀 잡아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좀 삶을 실감나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포만한인가?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 딱 들어가 봤더니 포만한에 어떤 회원이, 그러니까 포만한이라고 이제 수만이 오르비 포만한 이렇게 보통 3대 사이트예요. 근데 코인 해가지고 100억 넘게 벌었다고 이제 인증글 올린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느꼈던 게 딱 생각난 게 이거죠. 거의 내가 기억도 잘 안 나. 몇 년 전이 8년인가 9년 전인가 아무튼 비트코인이 120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1200만 원에 10개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가고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 7억 있으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얘가 80만 원일 때 팔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냐? 비트코인 120만 원 할 때 1200만 원치 샀다가 이 가격에 팔았다. 근데 지금 얼마 가더라. 뭐 이런 거야. 이때 내가 왜 샀냐면 이거를 내 주변에 이걸로 200억 벌었던 애가 있었던 거야, 이때. 그리고 얘는 지금 누구나 얘기하면 알만한 코인 거래소 대표예요. 한 달이 걸친 지인이야, 이제.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약간 삶의 박탈감 느끼고 그러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미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렇게 심심한 영화를 왜 보냐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영화는 뭐냐면 마블 영화인 거야. 그 사람 머릿속에 영화는 뭐냐면 엔드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자극에 길들여진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은 이 영화 되게 어떻게 보면 지루해서 못 볼 수도 있어. 나도 이게 지금 같은 감성과 느낌이 아니었으면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갑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단맛, 쓴맛, 진짜 똥맛, 진짜 폐기물 맛까지 다 본 입장에서 이 영화를 딱 보잖아요. 그 잔잔한 느낌이 딱 있어. 잔잔한 느낌. 삶이라는 게 그래요, 다들. 사실은. 심지어 오스카상까지 탔잖아. 윤여정 배우님. 그만큼 좋은 영화였다는 거거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작품은 뭐냐? JSA. 이미 우린 알아요. 물론 이제 모를 수도 있어. 이게 요즘은 이제 심각하더라고. JSA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 진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년 동안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노력 많이 할게요. 우리 고객님들. 결국에는 이제 남북분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 문제는 이제 이거야, 사실은. 인민군 2명, 국군 2명, 4명이서 서로 적군이고 서로 지켜야 되는 상황에 서로 친하게 지낸 거야.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고 다 죽었나? 한 명 죽고, 맞다. 한 명이 죽었어. 그리고 국군 2명 살고 인민군 1명이 살았어. 그럼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 얘네들이 친하게 지냈다는 게 밝혀지면 난리가 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침범했다. 그 과정에서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죽은 사실을 알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국군 1명은 자살을 해버려요. 그럼 어쨌든 밝혀야 되는데 그걸 남한에 맡길 거야, 북한에 맡길 거야? 그러니까 중립국에 맡겼던 거죠. 문제는 어느 누구도 밝힐 생각이 없어. 왜? 밝혀져봐야 서로 좋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덮으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소피라는 스위스 군인, 그래서 중립인 사람을 데려와서
얘가 조사했는데 사실은 얘가 인민군 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6.25 때 인민군 딸이었던 거야. 6.25 때 인민군이었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나는 남이고 북이고 안 갈 거고 나는 중립국 갈 거를 스위스로 간 사람의 딸인 거야. 그거를 남한에서 어떻게 밝혀내가지고 야 니네는 인민군 딸이 그 조사한테 되겠냐? 나 걔네가 조사하는 거 못 받아들여 하니까 얘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얘는 근데 억울하지. 왜냐면 여기서도 나오다시피 가족 사진에서 아버지를 접어놓고 살거든요. 가족에서 아버지란 존재를 접었던 사람인데 내가 내 삶에 없었다고 지웠던 아버지 때문에 내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시 펼쳐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영화의 참맛은요. 연극이나 희곡 시나리오의 참맛은 뭐냐면 장면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우리 삶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소설은 다 풀어주잖아. 유튜브도 BJ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먹기 쉽게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사실은 감동적이지 않아. 원래 감동이라는 건요. 의외의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오는 거거든. 문득 내가 깨닫는 순간 감동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피가 접었던 아버지 가족사진 펴는 이 하나하나의 장면들에서 상당히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감독들은 이걸 서술자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장면들을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장면의 구성 하나하나, 프레임 하나하나, 소도구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의식해가지고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예술작품인 거예요. 예술작품.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흐름상 갔던 거고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요. 그냥 뭐 정답이 술술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읽어봤고 내 설명 들었으니까 정답이 너무 쉬워. 자, 봐봐. 아니, 중립국 같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나 진짜 이렇게 따지기 싫은데 소피 아버지 성격이죠. 이 사람 어디로 갔어? 중립국 갔다고. 이렇게 좀 중국되니까. 중립국. 그 다음 2번 선지. 의지가 없어. 조사 의지가 있는 성격인 거죠. 내면 심리고. 수영은 소피 아버지의 전력을 읽고 소피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근감을 느낀다고 내면 심리 있고 이유는 인민군은 어쨌든 우리의 민족이었으니까 라고 느끼는 거죠. 인민군이라도 한민족이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사라질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5번같이 딜을 거는 거죠. 그래서 수혁이가 지금 인민군 오경필이가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위험해질까봐 얘기를 사실대로 못하고 있는 그 내면 심리를 파악을 하고 소피는 딜을 건 거죠. 너 진실 있고 네가 원하는 안전이 있어. 네가 선택을 하면 나는 이 사람 내가 보호해줄게.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밝혀지면 둘이 친하게 지냈다는 게 밝혀질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좀 국보법 해가지고 깜빵도 요즘 안 가 심지어 이거 한다고. 근데 인민군은 알잖아요. 그 아오지 탄강이야. 인생 끝나.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40번 A에 대한 설명. 봐봐. 이제 뭐냐면 팔각정이라는 게 뭐냐면 조망이 가능한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씬 넘버 79 다음 팔각정에서 본 판문과 근처의 부감 전경. 부감이 뭐야? 주석 딱 봐봐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보고 있다. 즉 이 사람들이 관찰자 역할을 하는 것을 장소와 공간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수혁이, 경필이 보여주고 다시 보타로 넘어오면서 장면의 변화와 장면의 흐름으로서 서사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면들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봐봐. 40번 옆에다 써. 장면 상상. 장면 상상. 을 해봐야 1번 같은 게 판단이 되는 거고. 자, 2번 봐봐요. 그렇죠. 인민군 장교 딸이니까 얘 중립국, 아무리 중립국 출신이라도 중립적일 수 없어라고 하면서 남한에서 직무 배제하도록 요청한 근거가 되는 거고. 3번 선지. 석장이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짐작하게 됐고. 4번 선지. D를 봤어.
둘 중 하나는 진실, 하나는 거짓. 그런데 수혁이가 알려주면 내가 너를 위한 걸, 오경필의 안전 내가 보호해줄게 라고 딜친 거. 이를 보세요. 이 진실의 대가로 온 게 아니라 여기 와서야 너 원하는 게 뭐야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뭐냐면 이런 장면들의 의미들에서 내면 심리 읽고 나서 그래서 서사 흐름을 파악했으면은 풀리는 문제였던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는 불러서야. 불러서 왔더니 소피가 씬 넘버 82의 끝. 그래서 이 윗줄 보면은 거래하자. 됐어요. 불러서 왔더니 거래하자가 된 거죠. 역시나 그래서 구조 잡아주면 정답도 쉽게 보였을 거지만 난 그보다는 좀 더 여러분이 이 인물들의 상황에 몰입을 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술술 읽히고 술술 풀려요. 정말로.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윗글을 영상화한다. 내가 얘기했었죠. 장면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장면 상상이 핵심이에요. 그럼 봐봐. 기업부터. 자, 기업과 니은인데 기업 보타의 관측경으로 받고 반대로 북한 군인이 봐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대치 국면이라는 것을 상징한대. 그쵸? 서로 바라본다. 대치 국면이다. 보여요? 즉 장면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게 기본적인 극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 2번 선치. 디귿 볼게요. 디귿을 보시면 자, 결국 자네 아버지 장현우 같은 사람이지 리을 동그라미가 처진 사람으로 주민 아마도 소피의 아버지인 장현우겠죠 이게. 자, 그럼 봐봐. 인물의 초점을 맞춰가는 거는 리을이겠죠. 근데 디귿은 그 인물이 처해 있었던 배경 상황을 던지는 거잖아. 그건 뭐야? 6.25. 그러면 당연히 그 서술을 바탕으로 상상해보면 그런 장면 되겠구나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리을의 소피의 아버지 성격 제시함으로써 소피의 성격을 제시해주고 그것으로서 벌어지는 사건 흐름, 소피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흐름까지 잡아준 거겠죠. 자, 비읍 봐봐. 비읍은 뭐냐면 봐봐요. 목에 나 있는 피멍자국. 그러니까 아마도 소피에 대해서 수혁이가 상해를 입혔을 거니까 보여주면서 야, 너 나한테 이래놓고?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걸 부각시켜 보여주려면 화면 안에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목에 상처가 있는 거잖아. 자, 봐봐. 더 넓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목의 상처를 부각하려면 더 좁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목의 상처를 부각하려면 더 좁게 보여줘야지. 됐어? 그런데 5번 선지는 뭐래? 더 넓게 보여주고 있잖아. 됐냐? 지금 사건 흐름상 뭐냐면 소피는 뭐라고 한 거야? 야, 너 친근감이 들었다는 사람한테 목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목이 이렇게 된 걸 보여주려면 목을 부각시켜야 되니까 좁게 보여줘야죠. 목에 초점을 둬야죠. 그런데 실내 전체를 보여줘? 누가 목을 보겠어요? 다른 소도구나 다른 배경적인 장면을 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까? 자, 이거는 이제 언론서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복습한 다음에 질문 바로 올려주세요. 그거에 맞는 적절한 질답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들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제, 커리큘럼, 특강기획, 모의고사 기획 등등도 정리해서 오늘 내일 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